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다정한 남편이시고 따뜻한 아빠이시며 듬직한 아들이신 아주 멋진 분이 와 계세요. 그 청취자님들 많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우리 멋진 게스트분이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역에서 그루터기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그루터기 치과 원장 윤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네, 저는 치과 원장님 아니고 원래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니, 지금 헤드셋 끼고 계시는 네. 모습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저희가 편안하게. 게스트 같고 진행자 같은. 어찬이십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치과 원장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치과 진료 중에는 충치 치료, 그다음에 제가 했던 교정, 그리고 스케일링 정도밖에 없거든요. 원장님은 근데 특별한 과를 전공하셨다고 살짝 귀뜸을 받았어요. 어떤 진료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치과도 의과처럼 이게 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9개 과 중에서 이제 보존과를 전공한 보존과 의사입니다. 한마디로 치아를 최대한 뽑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비싸니까 임플란트가 최고 좋은 걸로만 알고 계신데, 예, 저희가 임플란트를 반영구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구적이 아니라 반영구적. 예. 혹시 치아 이름이 원래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빨? 예. 네, 이빨은 동물을 지칭할 때 이빨이라고 하고 네. 사람은 이라고 한다고. 네, 치아의 다른 이름 그밖에 맞습니다. 없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여쭤본 건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아를 인간에게 이렇게 딱 주시면서 너무나도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영구치. 예. 영구치. 예. 네. 신체의 어느 기관도 영구자를 쓰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치아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 이런 멋진 이름의 영구치가 그럼 과연 영구적일까? 네. 예, 그렇진 않죠. 이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이제 많이 썩고 뽑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영구치가 영구치답게 오래오래도록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치과 의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과인데요. 네, 너무 멋있죠. 네. 어. 치과의 사실은 본질적인 그 존재 이유? 네. 뭐 예를 들면 그 치료 보존과 치료 중에 뭐 예를 들면 잘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금니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신경 치료도 하고 뭐 다 네. 기둥도 박아봤는데 결국은 뽑아야 되는데 마침 저 뒤에 사랑니가 하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랑니를 옮겨다가 예, 그 빠진 어금니 자리에다가 옮겨 심는 그게 가능한가요? 자가 치아 이식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런 것도 보존과에서 합니다. 와, 훌륭하다. 좋은 사실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그냥 뽑으면 이는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네. 잘 맞아야 합니다. 예. 그렇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사랑니 다 뽑지 말고 남겨둘 걸 그랬나 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네. 상황을 봐야죠. 네. 그 사랑니가 그 어금니보다 먼저 빼야 될 상황들이 또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네요. 네. 근데 저는 사랑니가 4개가 다 있어가지고 그 치과에 가면은 안에 매몰돼 있어서 썩을 수도 있고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뽑는 게 좋다고 많이 권유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한번 사랑니가 그쪽 부분이 이제 불편해서 갔는데 그걸 뽑을 때 제 사랑니가 엄청 크대요. 그래가지고 그 뽑는 그 뭐죠? 저는 뺀찌라고 무식하게 말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뭐 포셉이라고 하는 예. 전문 용어로. 그게 부러졌어요. 어머. 그게 부러질 정도로 이가 되게 튼튼해가지고 네. 그거를 뽑을 때 그때는 얘기 안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계산하고 나서 제가 아는 치과를 갔었는데 네. 그 간호사를 제 친구의 동생이었거든요. 네. 그 통해서 알았어요. 언니 이 뽑을 때 너무 강했어. 부러졌다고 기구가. 그래서 아는 치과였으니까. 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제 그 치료비보다 더 그거 교체하시는 게 더 나오셨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진료비가 많이 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외국에서는 훨씬 더 비싸게 그쵸, 맞아요. 수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 열심히 제 일을 뽑아주시려고 노력하셔가지고 사실 되게 감사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치과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그 치과에 원래 사실은 아까 루샤님이 그 질문할 때 말씀하셨듯이 충치 치료나 교정이나 뭐 스케일링 이 정도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가 상했을 때 최대한 보존을 시키고 이의 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되게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되게 지금 완전히 새롭고 되게 좋아요. 맞아요. 새로운 그 정보를 알게 우리 돼가지고. 아이들은 좀 보존해야 되겠네요. 뭐 예를 하나 들면 네. 저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또 치아 외상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가 부러졌다. 네. 네. 또 빠졌다. 음.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빠지거든요. 네, 다치면 맞아요. 앞니가 네. 영구치가 쑥 빠져가지고 뭐 놀이터에서 막 예, 예, 뒹굴다가 예. 맞아요. 이걸 가지고 어딜 가야 되느냐. 네. 이 보존과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상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흰우유 네. 슈퍼에서 빨리 흰우유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가서 네. 보존과 의사가 있는 치과로 오시면 됩니다. 간혹 딸기우유, 초코우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흰우유에다가 갖고 오시면 딸기우유, 돼요. 초코우유는 제 생각에도 네. 이가 썩을 것 같네요. 거기 아니 넣어가지고 저는 가는 한 번 동안. 경험 있어요. 저희 그래요? 해규 생일 파티 때 우리 아들 생일 파티 때 애들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탁 부러졌는데 그 놀이 기구에서 태권도 사범님이 그걸 찾아주셔가지고 어머. 그 상식을 누가 알고 계셨 정말 그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거 알고 계신 어머니 너무 현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우유를 사서 종이컵에 담가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뭐 더 좋은 건 어머님이 네. 그냥 꽂아서 오시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럴 수 있는 아이한테? 어머니 안 계시겠죠. 네, 맞아. 담이 네. 그렇게 센 엄마는 어휴, 없어요. 아이 그렇게는 아플까봐. 할 자신이 없죠. 예. 정말 오늘 네. 새로운 정보 우리 그 청취자님들도 듣고 계신 분들도 좋은 생각 예. 팁이다 하시겠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많고 이는 그렇죠. 한번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수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맞아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 일을 살려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럼요. 진짜 멋진 일. 전문가분한테 딱 들으니까 확실하구나. 네. 네, 그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그렇군요. 그 영구치가 나고 나면 그 평생을 함께해야 할 치아의 올바른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팟캐스트 보니까 그 보령제약에서 건강한 치아 관리를 강의하시고 거기에 만족도 높은 강의로 추천받으신 추천서가 이야. 있으셔가지고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예. 이 치아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칫솔질입니다. 예, 칫솔질을 잘하면 충치가 안 생기고 잇몸 질환이 안 생기고 이건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갑니다. 예. 다 아는 얘기인데 심플하네요. 할 수 없는 그렇죠. 알지만 못하는 알지만 안 하고 있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칫솔질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드물기 때문에 이제 정기 검진을 자주 가셔서 치과 의사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료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균형감 있게 잘하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죠. 복불복입니다. 포인트네요. 치과 의사를 그러네요. 잘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칫솔질도 좀 강조를 하고 어디가 덜 닦였습니다를 정기 검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치과가 있다면 거기는 가셔도 돼요. 근데 그렇군요. 자조란 말씀은 안 하시고 치료만 얘기를 하시고 치료비만 상담하라 그러시고 그런 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치과를 잘 만날 수 있는 또 방법도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자기가 칫솔질 할 때부터 보면 아이들은 막 꼼꼼히 안 하잖아요. 아무리 그 교육을 받고 해도. 그래서 저희 큰아이 치료 갔을 때 이 칫솔질 잘 못해가지고 스케일링 받았어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기가 스케일링 하는 거 아니겠다 싶어서 칫솔질하는 법을 물어봤어요. 네. 간호사님한테. 근데 대부분은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 원장님 말씀 드리니까 진짜 치과의 가장 기본은 보존이고 그다음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칫솔질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또다시 아이를 스케일링 시키는 게 그래서 잘 닦을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원래는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내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쁜데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냐는 그런 약간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되게 열심히 듣기는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일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요.
이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지 아주 잘하는 건지는 무슨 동영상 같은 게 있나요? 뭐가 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병원에 이제 아이나 사실 뭐 어른들도 죄송합니다. 오시게 되면 그 어디가 안 닦였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빨간 물감이 있어요. 아, 예, 그걸 발라서 물을 한번 헹구잖아요. 네. 정말 잘 닦았다 그러면 그 물감이 싹 씻겨 나갑니다. 근데 못 닦은 부위는 남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빨갛고요. 어른들은 한 반쯤 빨갛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반쯤은 잘 닦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거를 닦아내면서 칫솔질을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이제 칫솔질 교육하러 다닐 때도 네. 그거를 많이 하고요. 되게 효과적인데요. 굉장히 네. 효과적이죠. 눈에 네. 바로 보이고 그것도 그렇죠. 빨간색이 보이니까 네. 놀라우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이에 지금 빨간색이 묻어날 거야 이러면 빨간색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그 어른들도 사실 뭐 저희가 사진 공항 카메라로 입안을 찍어서 여기가 좀 때가 남았고요. 여기가 뭐 어디가 있고요. 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으시면서 뭐 그냥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물감으로 보여드리면 색깔로. 아이들도 뭐 난 잘 닦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해봐야 네. 빨간 물감 남으면 뭐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빨간 펜 선생님인데요. 갑자기 입을 다물고 싶어지네요. 네. 제가 열심히 그러니까 원장님 원고를 받고 칫솔질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까먹었던 게 생각나서 우리 아이 이 때문에 간호사한테 또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저도 대충 닦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막 신경 써서 닦았거든요. 근데 지금 빨간색 딱 말씀하시니까 리얼하게 느껴져요. 테스트 받고 싶지 않아요. 그 칫솔질 얘기가 나와서 뭐 제가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칫솔질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칫솔 치약에 물을 묻히지 않는 겁니다. 절대 묻히지 않고 예. 바로 닦는 거예요. 그냥요? 왜냐하면 네. 이게 물이 가면 희석이 됩니다. 이 치약은 약이 아니고 모래가루예요. 연마제. 연마제. 여기에 물을 뿌려버리면 희석이 돼가지고 음. 아주 효과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냥 바로 꺼내서 거기에다가 치약을 짠 후에 그냥 바로 물을 대부분은 다 빨리 잘 닦이라고 물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하잖아요. 이제 무슨 거품만 많이 나고 맞아요, 실제로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그 물을 묻히는 습관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서 또 저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물을 안 묻히고 하고 시작했는데 아이들한테 물 묻히지 말라 그러면 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을 잠깐 묻히면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먹으면 닦는다. 바로 기본입니다. 바로. 근데 네. 이제 제 딸내미도 벌써 학교에서 이 잘 닦고 있어. 그러면 점심 시간에 선생님하고 자기랑 친구 하나 딱 셋만 닦는데요. 점심 먹고. 예, 그래서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러운 비유인데요.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똥. 똥 싸고 언제 닦습니까? 바로. 똥 쌀 때마다 닦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죠. 똥 쌀 네, 때마다 닦는 맞아요. 겁니다. 예, 설사도 네. 맞아요. 닦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주스나 음료수 먹어도 원래는 바로바로 닦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또 리얼하게 비유가 말씀해. 아주 적절한데요. 설사도 똥입니다. 네. 그거 생각하면은 안 닦을 수가 없네요. 네, 아이들한테 그렇죠. 써먹어야겠어요. 그리고 그거 해놔야겠어요. 이 닦는 그 욕실의 거울 앞에 물 묻히지 말고 칫솔질하기라고 하면은 까먹었다가 그 딱 캠페인 글 보는 한번 순간, 해야겠는데요. 글 보는 순간, 와 오늘 또 전문가 네. 선생님을 또 모시고 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배우니 네. 너무 또 행복합니다. 또 배우는 거 좋아하는 또 저가 또 열심히. 네. 잠시 이거 뭐 전문가 방송인지 알까봐 제가 다시 한번 여기는 엄마도 여자다. 저희 엄마도 여자다는 아무래도 엄마들이 주요 청취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희도 아이들에 관심이 많고 아이들 치아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일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 아기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이미 베린 몸 이렇게 우리처럼 다 키운 엄마 말고 어떻게 알려주면은 더 마음이 도움이 될지 한번 아이들의 관리, 치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뭐 칫솔질도 마찬가지고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바로 진료하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칫솔질 교육부터. 네.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채워야 앉는 거를 무섭지 않게. 맞아요. 예. 치과는 무서운 곳이라는 예, 공식이 그래서 있어요. 이제 거기를 앉지도 못하는 애를 맞아요. 강제로 묶어서 치료하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앞으로 미래를 치과 관련해 가지고 미래가 없는 아이로 키우는 거라
그래서 일단 잘 앉으면 모르겠는데 못 앉는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예,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딴 얘기하고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면서 치과 한번 냄새 한번 맡게 해주고 뭐가 붙어 있는지 한번 얘기도 해주고 그러다 이제 앉게 되면 바로 눕히지 않습니다. 그냥 앉은 상태에서 구강 카메라로 한번 이렇게 얼굴도 한번 찍어주고 이거는 그 얼굴 사진기가 아니라 안쪽에 치아 사진기야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찍는 거 보여주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한두 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앉은 김에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앉은 김에. 아이한테는 이렇게 보기만 할 거야 해놓고선 저희한테는 앉은 김에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치료 안 합니다. 앉기만 할 거야, 보기만 할 거야 약속이잖아요. 맞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마가 보기만 한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선생님도 보기만 할 거야. 그래서 신뢰를 주는 단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서 정말 치료가 되면 치료하기 전에 한번 보여줘요. 물 나오는 거, 자 뿅뿅 물 나오지, 바람 착착 해주고 막 얼굴에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서 칙 뿌려주기도 하고, 네가 한번 해봐, 뭐 해주기도 하고 소리 나는 시끄러운 것도 있어, 뭐 그러고 다 한 번씩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하는 아이가 있고 또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또 기다립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오늘 잘했어, 여기까지 한 거 잘했어. 이제 계속 그 단계 해서 결국 치료를 하면은요. 굉장히 잘합니다. 네, 굉장히 아이들이 잘합니다. 거기 그루터기 치과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아치과 가서 한번 묶여본 아이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떤 데는 천장에 막 그림도 있고 TV도 있고 이런 데도 있긴 천장에 하던데. 뽀로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10여 년쯤 전에 그 20대 아가씨가 신환으로 처음 오셨는데 그 신환체에 앉아가지고 뭐 저희는 뭐 가서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울고 계세요. 계속 치과에서요? 치과에 체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무서워서요. 그래서 아, 아니 치과가 왜 무서워서? 전 한 게 없는데 왜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대요. 어머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영구치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유치를 치료 잘하겠다고 애를 묶어서 막 하고 이런 건 사실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한데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 근데 물론 무서우면 사실은 좀 충치가 좀 있으면 좀 어때요? 유치인데 어차피 영구치로 바뀔 건데. 그래서 그 시기를 자꾸 이렇게 모니터링만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잘 보다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때 치료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영구치로 평생을 살고 싶은 거지 치료 잘 받은 유치만 갖고선 유년기만 보내고 영구치를 관리를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거를 어머님들이 좀 같이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칫솔질도 마찬가지예요. 칫솔질 어떻게 어머님이 해주시나요? 그러면 해주는데 잘 안 하려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맞아요. 피해 다니죠. 재미가 없고 무서우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놀이가 되면 돼요. 놀이가. 그래서 처음부터 아빠가 놀이할래 그러면 애가 그래 아빠 나를 놀아줘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 딸이 다슬인데 아주 아기 때부터 다슬아 이제 아빠 좀 닦아줘 볼래? 뭐 그러면 이제 빈 칫솔로 그러면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진이 치과에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닦는 신용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잘했어 이번 엄마 차례 그러면 이제 엄마 또 해주고 그럼 이제 이번 아빠가 다슬한테 해볼까 그러면 흥그러고 가요.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며칠을 이렇게 참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애가 입이 열리죠. 네. 네, 그러다가 치약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가만히 누워 있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빠가 닦아줘야지라고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칫솔질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놀이가 되면 뭐 대부분 잘 하더라고요. 예. 아이를 다루시는 능력이 진정한 네. 게이미피케이션 선생님이 여기 계셨네요. 모든 걸 놀이화 시켜서. 네, 놀이가 되면 네. 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치과에서 아이하고 만났을 때 아이가 편안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여주고 하신다는 거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려주는 선생님은 없어요. 예, 일단은 빨리빨리 진료하고 또 다음 환자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원래도 제가 이제 아이들을 참 좋아했고 그 보정과냐 소아치과냐 이거 갈등도 했었고 예, 그랬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네. 더 이쁜 거예요 애들이. 다 제 애 같고 야.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막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고. 아니 그 페북에다가 다슬량 얘기 아빠랑 같이 했던 거 막 이런 거 하신 거 보면
완전히 그냥 그 따님을 보시는 눈빛에서 꿀이 떨어질 것 같은 너무 사랑스러운 글이 많아가지고. 정말 다정다감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소아치과를 하셨어도 굉장히 인기짱이셨을 것 같아요. 아마 돈을 못 벌었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칫솔질 하는 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놀이화 시켜서 예. 그렇게 다가가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 이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잇몸 잘 닦아줘야 된다고 하고 막 그래서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막 가제손수건 넣어가지고 닦아주고 막 그랬던 맞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 제 동생은 이에 대한 왜냐면 치과가 가면은 돈이 많이 드는 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맞아, 많이 맞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교정이나 이런 건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충치 치료나 이런 것도 신경 치료 들어가고 이러면은 되게 많이 들어가고 보험이 안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동생은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닦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 쓰면서 굉장히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유독 저럴까 그랬더니 네. 식구들이 다 이가 안 좋아서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치과를 너무 자주 다니니까 애가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칫솔질만 정확히 잘 해도 그리고 치과 자주 다니면서 정규 검진 받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은 거를 아이들을 너무 계속 야, 너 이 닦았어? 막 이러고 예, 그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갈등의 맞아요. 맞아요. 소재가 되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검사한다 막 이러고 잘못 닦으면 엄마가 또 할 거야 막 그래서 애들이 와서 이래요. 엄마 검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너무 귀여웠었는데 아이들한테 네. 칫솔질을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놀이로 접근을 해가지고 공부도 재밌으면 잘합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진리네요. 네. 재밌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네. 거는 다 잘하니까. 자, 그러면 아이들 이외에 기억에 남으시는 치료 에피소드? 네, 그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게 네. 몇 년 전에 쓴 건데요.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90살 고운 할머니가 5년이나 쓰시던 부분 틀니를 뺄 수 없다고 망가질까 두렵다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쉽게 빠져가지고 할머님께 한번 해보세요 했습니다. 틀니를 빼려는 할머님 손가락이 엉뚱한 곳에 가서 이렇게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예, 5년씩이나 쓰시던 건데 그래서 정확한 곳을 손가락을 갖다 이렇게 드렸죠. 근데 여전히 못 빼십니다. 예, 그래서 할머님께 이제 할머님 집에 그 틀니 빼주실 분이 혹시 가족이 계신가요? 했더니 혼자 살아요 하시더라고요.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할머니 그럼 제가 조금만 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너무 또 헐겁게 하면 또 너무 또 쉽게 빠질 수가 맞죠. 있어서 네. 예. 네 그렇게 해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헐겁게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니까 이제 겨우겨우 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민망하시니까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 또 틀니가 안 빠지거나 헐거워지면 언제든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곱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90살이나 되셨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제 걸어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직원들한테 손으로 이렇게 X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치료비 받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치과 이제 우리 가족들도 이제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막 씩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 가시는데 이제 저희 할머님하고 저희 할머님이 등이 많이 굽으셨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참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기 듣는데도 나도. 짠하고 막 뭉클해가지고 아니 또 90살 할머님 또 혼자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도 네. 짠하네요. 너무 네. 마음이 안 좋네요. 네. 근데 그게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앞으로는 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래서 참 요거는 사실 조정만 하는 거니까 저희가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은 이제 틀니가 만약에 부러졌다거나 새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죠. 뭐 그렇겠죠. 국가에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또 가라앉은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래도 원장님의 이 사랑이 X에서 하트로 저희 할머니는 위에 이가 다 없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과일 같은 거 드실 때 못 드셔가지고 매일 이렇게 긁어서 드셨거든요. 근데 틀니도 해드렸었는데 되게 불편하다고 잘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때보다는 좀 이에 편안한 틀니가 생기셨을 것 같긴 한데 할머니가 그래서 틀니를 안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항상 드실 때 소화를 잘 못 시키셔서 밥도 엄마가 항상 질게 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과일을 깎아드리면은 그 안에 파가지고 잘 드시게끔 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원장님이 이 얘기 하시니까 한참 전에 돌아가셨던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예, 아유. 틀니라는 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쓰기 편한 게 아닙니다.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셨어요. 임플란트라는 게 개발이 된 맞아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제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에 큰 아들이 해준 거, 작은 아들이 해준 거 이렇게 틀니를 갖고 그래요?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쓰고 다니시다가 이제 정작 식사할 자리가 되면 빼고서 드시고 맞아요. 되게 예, 불편하다고 불편하니까 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또 하나 또 있으신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제 학생 시절에 소아치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원래 소아치과라는 데가 이제 아픈 치아를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곳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지런하고 건강한 연구 치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곳이고, 근데 이제 치과는 이제 어른들도 되게 무서워하는 곳이잖아요. 네. 아이들은 더하죠.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 소아치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일반 소아치과보다도 더 이제 개인 병원에서 아, 도저히 그쵸.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얼르고 달래는 것보다는 거의 그냥 묻고 하거나 예, 약을 먹여가지고 뭐 이렇게 예? 진정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울음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진정시키는 약이 술 취한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이제 약간 약 먹으면 이제 바로 자는 게 아니라 잠이 들 때까지 그냥 계속 이제 만취자가 주정 부리듯이 이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옆에 엄마들이 또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올라가 보면 완전 시장 바닥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산만하죠. 근데 소아치과 수련이 또 선생님들 중에는 또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쁜 아이들 다루는 그런 데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또 되게 아기자기해요, 진료가. 되게 조금 하고 하니까 사실 남자분들이 손 큰 분들이 막 뭐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많이 예뻐지신 선생님이 계세요. 예뻐지신. 네, 입학 당시보다 네, 많이 이제 이뻐지신 네. 선생님이 이제 계셔서 이렇게 살짝 예뻐지신 거에 프라이드가 조금 이제 생기신 네, 그분이 계셨고, 당시에 제가 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제 담당 학생이라 그러는데 원내생이라 그러는데 그 아이가 오면은 제가 딱 달라붙어서 계속 어시스트도 하고 아, 네. 약속도 제가 잡아주고 어. 진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네, 선생님이 그쵸. 하시는 거고 네. 아직 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어서 그 문방구에 가면 이렇게 투명 스티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조그만 거. 이거를 엘리베이터부터 진료실까지 계속 붙입니다. 반가워. 뭐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뭐 그러면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러면 울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해주면 여자애들은 잘 받아요. 네. 근데 남자애들은 뭐 이런 걸 붙여? 뭐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우는 거예요. 앙앙앙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할 때쯤 됐는데 선생님이 무슨 특단의 조치를 딱 취하셨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셨나 봐요. 아이가 예를 들면 민씨가 예쁜 선생님 얼굴 봐서 한 번만 좀 해봐. 그랬더니 애가 눈물을 정말 딱 그치더라고요. 통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을 딱 봐요. 이렇게 네. 눈물을 딱딱 그냥 딱 보더니 갑자기 더 큰 목소리로 와! 안 이뻐! 안 이뻐! 터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발버둥까지 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그냥 진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혹시 그 선생님 이거 듣고 계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죠. 사람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상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예쁘셨는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에 그 이상형은 근데 아니었던 원장님 그 마무리 선생님 좋습니다. 잠깐 약을 시키려고 하신 제가 이렇게 좀 사선을 넘나듭니다. 네. 근데 너무 재미있고 덕분에 우린 너무 재밌었네요. 맞아요. 네. 정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듣고 했는데 그 치과 의사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젠가요? 예, 아무래도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아프신 분들이 이제 이제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뭐 잘 먹고 있어요. 이제 불편한 데 없어요. 뭐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는데 뭐 노래도 하고 뭐 하는데요. 치과 의사가 노래도 해요? 라고 하면은 되게 궁금해지네.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뭐 다 아마추어니까 다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뭐 굳이 뭐 치과 의사라고 특별히 뭐 대우받을 것도 없는데
뭐라도 더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또 환자로 또 와요. 아. 또 그때도 또 좋고. 네.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을 했는데 마케팅 한 거죠.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양가 부모님 치과 치료할 때 돈이 안 들어요.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입안이 전체로 다 임플란트고요. 딱 하나가 네. 본인 치아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말씀 보존 가시는데 환자들한테 하나 보존시켜드려요. 이미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네. 그 자격이 됐을 때 면허를 땄을 때 이미 치아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께서 아버님께 주신 치아는 이제 하나 남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드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치과에서 사기 안 당할 때 사기 당할 일이 없겠죠. 아유 부럽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네. 참. 그럼 이제 정말 그렇지 않아도 부러운데 자꾸 오늘 너무 많이 부럽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치과 의사로서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들한테 캠페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 네, 사실 제가 이제 칫솔질 교육을 시작한 게 제가 네. 2003년도에 군의관 생활을 시작해서 3년간을 이제 정말 저 전방에서 병사들의 입안 상태를 보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 게 너무너무 안 좋아요. 게다가 치료를 군의관이 있으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려니 하시지만 네. 사실은 이제 후송 체계상 병사가 아플 때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좀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네. 또 이거 설명하면 또 한참 걸려요. 네. 예. 혹시 아들이 있어서 되게 걱정돼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매일매일 일 닦아야 되는 상황인데 훈련 나가면 자기 밥 먹은 것도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데 이를 닦아서 어디다 뱉겠어요.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애들은 더 안 좋아지고 또 좋던 애들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생들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월급도 별로 안 주면서 이만 망가지는 이런 과정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칫솔질 교육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거 뭐 한두 개 치료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네. 뭐 100명, 200명 앞에서 하더라도 그중에 한 명이라도 좀 바뀌어서 네. 충치가 하나라도 덜 생기면 그게 보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건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집단은 어떻게든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군대는 좀 어떻게든 병사들이 좀 마음 편안히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짜. 좀 국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시죠? 고위 공무원님들.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들의 네. 일을 이가 참- 튼튼해야 나라도 튼튼합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벌써 1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그 네. 페이스북 얘기도 아주 네. 재밌는 얘기가 원장님의 많은데 재밌는 스토리가 앞으로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나요? 아, 불러주시면 이 나와야죠. 바쁘신 의사 선생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간도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몰랐던 거, 그다음에 새로 알게 된 정보, 그다음에 에피소드 들으면서 굉장히 막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저희가 전에 알던 치과 의사 선생님 참 무서운 존재였는데 맞아요. 굉장히 따뜻한 의사 선생님도 있구나. 그루터기 감사합니다. 치과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추운 겨울날은 꼭 거기에 가보든가. 네, 그럼 저희 여러분 다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